야, 문재인이가 그런 아류의 인간이 또 한 번 대통령이 됐다면은 이 나라는 틀림없이 망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문재인이 하는 꼴을 한번 보십시오.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행태를 보이지 않습니까? 후한 무치가 따로 없다고 좀 봅니다. 문재인을 보면서 느낀 거는, 아, 그래서 조국을 옹호했구나. 유유상종이니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심하게 자기 반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 김남국이 여러분들, 이번 그 문재인 정권의 특징이 뭐냐면은 초선 국회의원들 일부가 정말 자질이 떨어지고 터무니없는 인간들이 국회의원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출세를 시켜줘야, 자질이 떨어진 인간들을 출세를 시켜줘야 맹종할 거라는 그런 하나의 통치술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김남국 하면은 그 이모라고 해서 아주 당대에 화제가 됐던 인물 아닙니까? 갑자기 이 김남국이 또 튀어나온 거예요. 뭐로? 60억 코인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코인 자체도요, 김치 코인인데 위믹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좀 약간 이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언론을 보면요, 위믹스 코인을 가지고 있어 60억 했다, 여기까지 나온 다른 얘기는 없어요. 근데 저의 뇌피셜로는 하고 많은 코인 중에서 정말로 60억이 자기 돈이었다면, 이건 어떻게 가정입니다. 저의 뇌피셜입니다. 60억이 정말 자기 돈이었다면은, 그래, 하필이면은 위믹스라는 코인을 사겠냐라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자기 말로는 늘 라면을 먹고 해주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그런 인물이 그 엄청나게 큰 6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코인을 살 때, 저의 상식적인 추론으로는 비트코인을 사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더리움을 사든지 좀 더 세계적으로 공인된 코인 쪽에 투자를 하지, 이 김치코인 위믹스를 살리는 없지 않았겠냐는 것이 저의 의문입니다. 왜? 뭐 때문에 하필이면은 위믹스라는 코인을 샀을까라는 데서 저는 의문을 출발한다면은 분명히 뭔가 발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김남국이를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이재명 키즈로 불리는 인물로서 그 김상조가, 여러분들, 김상조가 가방 해진 거 두고 다녔죠? 박원순이 구두 해진 거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구? 박영선이 역시 구두. 예, 구두들 엄청 좋아해요, 이 좌파들은. 저는 전에 안철수가 표를 깎아먹은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요, 갑자기 좌파 쇼를 한 거예요. 아마 그때도 아마 운동화인가 뭔가를 기억은 확실치 않지만, 뭔가를 마치 좌파스럽게 자기가 굉장히 청민한 것처럼 행세를 했다는 겁니다. 예. 물론 안철수 사주를 보면요, 굉장히 금검절약하는 구두쇠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만 하필이면 그런 쇼를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안철수의 정치 생명에 상당한 화를 불러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면을 볼 때는요, 안철수의 어떤 지략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 사람들의 어떤 어드바이스가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 저는 이 김남국 사진을 또 어떻게 보냐면요,
김남국이가 이재명 키즈이기 때문에 이재명이를 악셀내기 위해서는 이재명이를 좀 코너에 몰기 위해서 김남국을 이런 카드를 또 쓸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남국 사건이 터졌는데 이 김남국의 코인을 과연 누가 그 정보를 제공했을까라는 또 저는 그런 호기심도 있어요. 물론 뉴스에서는 거래가 이상 징후에서 FIU 금융정보분석원에다가 그 자료가 들어갔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 당시에는 왜 잠잠하다가 지금 와서 그거는 누가 과연 그 소스를 흘렸을까라는 것도 저의 하나의 궁금증에 저는 속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김남국을 여러분들 딱 연상을 하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엄청나게 어벙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더불당에 몇몇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몇몇. 대부분 다 율사 아닙니까? 율사? 우리나라는 이 율사들이 나라를 망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저는 하게 됩니다. 자꾸만. 뭐 박영수, 곽상도 다 율사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정치가 사주에서 가장 깊이 대사가 뭐다? 사주에 제가 발달한 것, 사주에 제가 강하게 있는 것들은 정치가를 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김남국 사주 보면 임수가 이렇게 했어요, 임수가. 이 임수가 보다 바로 편제로서 큰 돈을 꿈꾼다는 거예요. 큰 돈을 꿈꾼다. 그러니까 코인 65거치가 슬슬쩍 발견된 것 자체가 임수의 작용이다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 막 이렇게 보고요. 지금 김남국 사주 보면 임술년 경술월 무인일인데요. 제가 늘 풀던 대로 용신을 찾아본다면 용신은 뭐다? 첫째, 가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가을에 태어났으니까 뭐다? 화가 용신이 되고 두 번째로 술술의 무토니까 무토 신강사주입니다. 무토 신강. 무토가 신강하니까 용신은 뭐로 쓴다? 금도 용신이 되고 수도 되고 목도 되는 거예요. 목도. 금, 수, 목이 다 용신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어벙해 보이고 왜 그렇게 희한한 어떤 뭔가 여러분들 볼 때마다 항상 뭔가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개그 코드에 상당히 만든 사람이다. 제가 볼 때는 만일에 개그맨이 되었더라면은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변호사 출신 개그맨 이렇게. 그렇죠? 저는 그걸로도 상당히 오히려 자기한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뭔가가 좀 그런 그 까닭은요. 여러분들 이 사주를 딱 보시면 이 사주에 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화가. 그러니까 사주 안에 화가 없으면 어리석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어리석다. 왜? 사주가 극도로 어둡기 때문에 눈앞이 안 보이는 거죠, 잘. 눈앞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리 판단을 잘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사주에 화가 없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남국 씨가 뭔가가 어벙벙하고 뭐 그런 어떤 표정이나 얼굴을 봤을 때 느낀 거 뭐냐면 첫째, 진짜 어리석을 수 있다 봐요. 왜 화가 없으니까. 또 하나는 뭐냐? 일종의 또 쇼도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김남국 씨가 출연한 그 방송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매일 라면 먹고 자기는 정말 아이스크림도 잘 뭐 어쩌고 하면서 그렇게 돈을 아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아껴서 여러분들 60억 봅니까? 60억을 택도 없는 소리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제가 리마인드 시킨 건 뭐다? 왜 하필이면 위믹스였을까? 여기에 저는 좀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이 위믹스가 나중에 어떻게 됐다? 제가 알기로는 상폐됐어요. 그렇죠? 아마 상폐된 거 맞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상폐됐어요. 그럼 위믹스 왜 이런 짠돌이가 자기 말은 엄청난 짠돌인데 대한민국 최고 짠돌이가
여러분들, 국회의원이요, 라면만 먹고 한 사람 없어요. 역대급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잘 아는 최고의 짠돌이 김남국이가, 여러분들, 짠돌이는요, 이 무리하거나 위험한 짓을 하진 않아요. 리스크 있는 거는. 하필이면 가장 리스크 있는 코인 쪽으로 60억을, 그것도 분산 투자도 아니고 몰빵을 찍었을까라는 것이 상당히 저는 퀘스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위믹스를 얻게 된 그 소스, 그 추적을 한다면은 저는 이 사건에 대한 실체가 낱낱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낱낱이 밝혀질 거다. 도대체 왜 하필이면 위믹스 갖고, 또 이거에 대한 60억이 제 생각에는 너무나 천하의 짠돌이, 대한민국 최고의 짠돌이가 위믹스를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퀘스천이기 때문에, 그것도 60억으로 이걸 다 베팅했다? 이 60억은 과연 진짜 김농욱 돈일까? 저는 뭐 어떡하나 저의 상상력입니다, 여러분들. 상상력 양해해 주시고, 진짜 이게 김남국 돈일까라는 데서, 정말 김남국 돈이라면 대한민국 최고의 짠돌이, 아이스크림 라면을 운운한 이 자가 어떻게 이렇게 리스크가 큰 위믹스라는 걸 사고, 또 그 리믹스가 결국은 어떻게 했다? 상폐됐다. 상폐된 게 뭐죠? 거래하지 않는다. 이거 여러분들 좀 일리 있지 않습니까? 제 논리가? 언론 어디를 봐도, 뉴스 어디를 봐도 이 위믹스를 하필 왜 위믹스일까라는 데서 분석한 기사는 없었다는 점에서, 혹시 제가 하는 얘기를 듣는 그 언론인분이 있다면은 한번 이쪽으로 한번 기사를 다루면은 그런 대로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서 김남국이 이렇게 어벙하고 어리석은 그런 거는 봐도 뭐다? 사주에 화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사주의 특징을 본다면요, 화가 없으니까 뭐죠? 내가 어리버리하게 표현을 하면서, 내가 어리버리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 경금은 식신이기 때문에요, 화려한 어휘를 구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식신은요, 상관하고는 다릅니다. 상관은 화려한 어휘를 구사하고, 식신은 그냥 담백해요. 있는 대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없어. 내가 어리버리해서 떠드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어떻게 한다? 큰 돈을 슬쩍 잡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큰 돈을 잡는 방법 자체가 어리버리하다는 겁니다. 김남국은 우리 천하의 진짜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국회의원 중에 최고 짠돌이. 아마 제 생각에는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명 중에서 아마 가장 짠돌이가 아닐까라고 저는 제 개인적 뇌피셜로 생각을 합니다.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돈을 딱 해놓고는 이것이 체한 거냐? 아니면 이 위믹스란 코인 자체가 파킹한 거냐? 이것도 제 뇌피셜이에요. 누군가로부터 파킹한 거냐? 제 뇌피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어떻게 잡아내느냐? 위믹스를 사게 된 60억의 그 자금의 출처만 밝힌다면은 쉽게 끝날 문제라고 봅니다. 김남국이가 억울하면요, 간단해요. 자, 60억 어떻게 만들었어만 보이면 돼요, 여러분들.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60억 출처 밝히는 거는. 여러분들, 60억이라는 돈이 라면을 먹으려면 안 먹고, 라면 열라 처먹고, 그리고 뭐 아이스크림 어쩌고, 아깝고 어쩌고, 그래서 모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만일에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해서 60억 모을 수 있다면, 저도 뭐 까짓거, 라면 그렇게 매일같이 먹을 수는 없겠지만요, 그래도 하루 한 끼 꼭 먹겠어요. 그래서 돈 아껴서 60억을 벌어서 저도 코인을 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지금 문재인 이 일당들이 대한민국 정치사에 만들어 놓은 그 가장 큰 거는 뭐냐면 바로 부패 정치인들이 또는 어둠의 정치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또는 양심을 저버리고 종북무리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문재인이가 얼마나 황당무계합니까? 책방을 만들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한 거예요. 길게들 파양까지 가면서 자기 광고는 어떻게 한다? 선전은 개를 꼭 등장시키는 거 여러분들. 이게 야 이거 여러분들 좀 황당무계하죠? 여러분들 이거 정상적인 사람은 좀 황당무계하죠? 문제는 이러한 자를 아직도 지지하는 황당한 인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재인이가 열정페이 운동했는데 자기 책방에서 열정페이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문재인이가 왜 그 모양 그 꼴로 그렇게 그 짓을 하느냐는 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을목이 천간에 인수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지지에도 다 물바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을목 빼고 전부 물바다인 거야,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항상 그 뭐랄까 자기의 오리에 빠지는 겁니다, 문재인이. 자, 이렇든 저렇든 김남국이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술을 2개 깔았는데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축술미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저를 동영상을 열심히 구독하신 분들은 제가 이 축술미를 가장 두려워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 코인 사태가 발생한 게 뭐냐면 2021년도 그렇죠? 2021년도 1, 2, 3에 이런 일이 발생했던 거예요. 유믹스 문제가, 코인 거래 문제가 바로 언제죠, 여러분들? 바로 신축년입니다. 신축년. 자, 어떻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축술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축술은요, 피를 흘리든지 아니면 관제구설 얘기하는 거야, 관제구설. 그러니까 김남국이가 이 신축년에 관제를 일으킬 만한 일을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근데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축술에서 내가 관제를 저질렀다 해서 그것이 축술에서 반드시 오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개되지. 어쩌면 그 축술에서 발생한 그 일이 1년, 2년, 3년 또는 5년 후에 비로소 터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술은 관제를 저질러질 하게 되면은 미국에 언젠가는 공개된다라는 그런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축술에 해당되는 분이 계실 때는요, 극도로 위법한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했다? 반드시 걸린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축술, 그렇죠? 그러니까 신축년에 이 코인 거래가 딱 이루어졌는데, 그렇죠? 그래서 FIU로 통보가 되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에서 그냥 넘어가다가 이제 터진 거예요, 이렇게. 이제 터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그 생각해요. 누가 소스를 제공했을까? 이런 그 호기심도 저는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이번에 박광원 씨가 이낙연계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한테 타격을 줬고, 이 김남국이가 바로 이재명 키즈라는 점에서 앞뒤 안 가리고 키즈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결국 이런 모든 것이 또 이재명한테는 별로 안 좋은 일이 발생했다, 막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없이 얘기하지만은요, 국회의원 당선은요, 개인의 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상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수없이 했습니다. 이렇게 김남국이가 65코인을 하면서 이렇게 뭐 없는 쇼로 다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럼 당연히 다음번 국회의원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재명이가 김남국을 전라도 광주 쪽에다가 공천을 한다면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 정치의 가장 큰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지역적으로 해서 절대적 맹신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정의고 공정이고 양심이고 다 필요 없고 우리 쪽 사람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장관을 제가 지지한다고 이미 선언한 바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일단 정계가 물갈이가 좀 돼야겠다. 이런 썩은 자들이 좀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나이 어린 축으로 내려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역대 대통령을 보면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제가 볼 때 상당히 샤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처음엔 좀 뭐 한 것 같지만 한번 할수록 샤프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샤프하고 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지금 이 작금의 이 정치 풍토를 바꾸는데 막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한동훈 장관을 지지하는 겁니다. 자, 이렇든 저렇든 여러분들, 이 축술이란 건 관제이기 때문에 자, 김남국이가 만만하게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제가 강조하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5월 13일 날 온라인 강의를 시작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이 역할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참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